고질적 눈질환 치료 제가 쓴 네 권의 책 가운데 자가치유편의 눈 출혈 우리 다 이제 저번에는 눈 바깥쪽 각막이나 결막에서 모세혈관이 충혈되면서 이제 터지는 경우 치료법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와 치료법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눈 내부적인 출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눈 내부에는 이제 유리체라는 데가 있고 망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리체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급격한 비문증이 온다 그랬고요. 망막이 박리되면서 출혈이 있게 되면 시력 손상이나 시신경 손상, 찢어지면서 망막에 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천공, 열공,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벽지가 떨어지듯이 확 찢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비문증, 출혈로 인한 비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저 출혈이 그런 거 이제 눈 안쪽을 안쪽 바깥 눈 안쪽 출혈은 타박이나 외상, 교통사고 이것도 큰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인승기탕, 혈부추어탕, 배지복령탕이라는 것을 가감해서 어혈 항상 출혈되게 되면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피가 엉깁니다. 그래서 출혈될 때는 처음에는 지혈제 피를 먼저 그쳐야 되니까 지혈제만 쓰는데 지혈만 시키다 보면 피가 엉겨버려서 피는 그쳤는데 피가 엉기니까 그것이 또 혈전이 돼버려요. 피가 엉긴 덩어리. 그래서 출혈이 어혈로 돼버린다. 어혈은 피떡이라고 해서 떡이 지는 거니까 피떡이 되면 어디가 또 맞겠죠. 순환장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혈제만 쓰는 게 아니라 어혈제를 조금 넣어서 지혈도 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혈액순환제를 많이 쓰면 출혈이 안 그쳐지겠죠. 근데 지혈제가 80%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피가 엉기지 않게끔 지혈도 시키고 피가 엉기지 않게끔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좀 지나서 이제 지혈이 그쳤다, 출혈되는 게 그치면 그 다음에는 어혈을 없애면서 찌꺼기, 혈전을 없애주는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출혈은 3단계로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혈제 8, 어혈 없애는 약 8: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일이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 지나서 이제 지혈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어혈을 없애주는 약제에다가 찌꺼기를 없애주는 약제, 어혈로 인한 혈전, 찌꺼기 없애주는 약제를 쓰고 세 번째 이제 3단계 치료는 시신경을 보호하면서 시신경 손상, 만약에 시력 저하가 왔다면 시력 저하에 좋은 한약제, 시신경 손상이 안 되게 시신경을 보호하는 약제, 또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조를 쓰는 게 아니라 3단계 치료에서 지혈이 다 그치고 어혈이 어느 정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신경 보호하는 약제가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3단계 치료에서 보조를 쓰고요. 아까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어혈을 없애주는 도인승기탕, 혈부 추어탕, 추거라는 것은 어혈을 내보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로 인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열, 우리가 이제 자꾸 신경 쓰고 화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우리 내부적인 모든 장기는 근육과 신경, 특히 신경이 큰 역할을 하는데 자꾸 화가 있게 되고 신경 쓰게 되면 뇌 쪽에 출혈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망사심탕, 황련해독탕, 아까도 바깥쪽 출혈에도 해독탕, 황련해독탕, 또 사망사심탕을 쓰고 혈로 피가 뜨거우면서 빈혈이 있고 기운이 쇠약하고 이런 경우는 차가운 약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혈지제, 보혈하면서 활혈시켜주는 사물탕이 많이 알려진 약제인데 사물탕의 대표적인 게 여자들한테 피가 부족하고 순환이 안 될 때 많이 쓰는데 크게 보혈, 피를 보호하는 약제와 피를 순환시켜주는 두 가지 약제로 피가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탕에 지혈시켜주는 또 열을 내려주는 황련해독탕을 가감하고 또 스트레스나 감기 울결, 스트레스와 우리가 스트레스, 분노, 짜증, 또 내 몸에 생긴 정신적인 독소, 우울, 급격한 참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해독시켜주는 내 내과적인 장기는 간입니다. 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도 간이 이렇게 이 해독 기능을 못해서 간이 붓듯이 정신적인 독소를 많이 받아도 간이 붓게 됩니다. 그것은 간의 기운이 물체돼서 해독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피도 맑은 피를 만들지 못한 독소가 있는 피들이 몸을 전신을 순환하게 되는데 그런 피들이 눈에 쌓이면서 눈에 있는 혈관을 터지게 하는 경우는 소시오탕 그걸 가감해서 소요시오탕, 소요산 하여튼 간의 기울을 물체된 것을 풀어주는 약재였습니다. 또 녹내장으로 안압이 높은 경우는 당연히 혈압이나 안압이 높은 경우는 혈압을 내려주고 출혈을 없애주는 약재를 쓰는데 혈압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안압이 높은 건 아니지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안압이 많이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출혈을 일으키는 내과적인 원인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압과 안압이 높게 되면 안압이 높은 원인은 안방수가 나가서 배출이 너무 지나치게 안방수가 배출이 되거나 또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홍채와 모양채 사이에 우각이라는 통로가 좁아져서 안방수가 배출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눈에 있는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 또 혈압이 높아서 뒷목이 굳어지고 우리가 이제 시각중추는 눈 뒤쪽에 여기 머리 뒤통수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어깨가 굳어지고 뒷목이 굳어지면 당연히 시각중추로 혈류 공급에 장애가 오면서 눈도 뻑뻑하고 아프고 특히 안압이 오르면 눈이 빠질 듯이 아픈 눈이 부풀어 오르니까 눈이 빠질 듯이 아픈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눈 내부에 이렇게 딱 구조물들이 있는데 눈동자를 강하게 어디서 지압받는다고 심하게 누르거나 혼자서 막 눈동자를 심하게 누르면 다행히 저 안에까지 자극이 안 가면 되는데 밖에서 아주 예민한 경우는 바깥에서 강한 자극은 저 안에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것도 눈 안쪽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바깥쪽 출혈은 시력과는 연관이 없지만 눈 안쪽 출혈은 시력 장애, 상실,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비문증, 또 내과적인 눈 내쪽의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안쪽에 있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빠른 한약 치료와 침 치료로 함께 하시고 급한 경우는 병원 치료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약재로는 집에서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안근, 연뿌리를 데려서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출혈성 질환은 따뜻하면 더 혈관이 확장되면서 자꾸 출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하게 차갑게 그렇게 드시고 평상시에도 출혈이 있고 충혈이 잘 된다면 매운 음식, 그 다음에 면 종류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단 거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